반갑습니다. 다쿠TV의 다쿠스입니다. 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눌 주제는요. 오늘도 좀 흥미로운 주제를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제목은요. 투자자의 길로 우리가 반드시 걸어가게 되면 반드시 이 순간을 맞닥뜨리게 되는 5가지의 상황. 제가 이렇게 제목을 거창하게 한번 붙여봤습니다. 참 저도 사실 뭐 길다면 길고 이제 짧다면 짧은 이제 2011년도부터 현재까지 횟수로는 이제 10년 동안 꾸준하게 엄청나게 제가 전업 투자자인 것처럼 막 열심히 매년 계속적으로 집중했다가 그런 게 하다가 보다는 꾸준하게 저는 또 제 원래 직장 생활을 하면서 또 꾸준하게 1년에 한두 채씩 꾸준하게 자산을 늘리는 구조를 제가 가져와 봤는데요. 제가 투자자의 길로 들어서면서 이런 순간에 이 영상을 보시는 또 초보자분들, 또 중수분들, 또 초급자분들은 이런 영상에 반드시 영상을 한번 보시면서 이런 순간에 나도 곧 닥쳐오겠구나. 이 사람이 10년 정도 투자를 해봤더니만 저런 순간이 다가오는데 저런 순간 나도 곧 닥쳐오겠구나. 한번 준비를 해보자.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요. 조급함. 그리고 주변에 돈 벌었다는 투자자들, 또 전문가분들이 상당히 많다. 최근에 들어서 이런 것을 제가 상당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것 따라서 제 마음 자체가 상당히 조급해지고 있다. 또 즉 한마디로 제가 정의하자면 세상은 넓고 고수는 상당히 점점 많아지는 시대에 있다. 초보자를 벗어나서 저는 제 나름대로 제가 스스로 봤을 때 고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수에서 이제 조금 이제 초급자 티를 벗어난 그 정도 일반인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세상에 넓고 정말 제야에 고수는 많다는 이런 표현보다 너무너무 많다. 이렇게 요즘에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책을 우리가 예전에 이제 제가 2011년도 공부할 때는 유튜브라든지 이런 게 별로 없어가지고 책으로만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거나 한 번씩 오프라인 투자 고수분들의 이런 강의가 있거나 컨설팅이 있으면 한 번씩 가서 특강 듣고 강의 듣고 이런 것이 거의 다 이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요즘에는 엄청나게 많아졌죠. 채널도 많고 블로그 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고 유튜브, 책, 오프라인 강의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거기에도 보면 경매로 연 얼마에 얼마를 벌었다. 또는 분양권 투자로 얼마를 받았다. 최근에 유튜브 보면서 대중에게 많이 엄청나게 알려지신 이런 고수분들 제외하고 이분들 뿐만이 아니라 제야의 정말 고수분들 있죠. 일반인들 또는 평범한 직장인분들 중에서도 하고 제가 정말 감탄을 하면서 보는 글, 블로그 글이라든지 또 책, 또 유튜브 영상도 마찬가지고 정말 되게 많더라고요. 정말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말한다 해가지고 그 부분들 100%다 엄청나게 배울 게 많다. 정말 색다른 투자 방법이네 하면서 계속적으로 제가 본다. 100%라고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지만 그래도 전혀 생각지도 못한 제가 해보지 못한 또 제가 생각하지도 못한 이런 분석적인 방법 또 투자 기법 정말 지식과 정보가 넘쳐나는구나. 과연 저것들을 내가 투자를 하면서 과연 다 활용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고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부럽기도 하고 나도 언젠가는 저 정도 지식과 경험 또는 내공을 내가 쌓을 수 있을까 또 그것을 통해 가지고 실제적으로 내가 투자에 내 것으로 활용을 할 수 있을까 내 것으로 재창조해 나갈 수 있을까라는 이런 또 걱정도 되고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든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영상을 보시는 또 초급자분들 또 불인이분들 또는 이제 조금 이제 투자에 입문하신 분들은 분명 이런 조급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또 몇 년 만에 얼마를 벌었다 그러는데 나는 정말 아직까지 성과 낸 것도 없고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순간이 여러분들 투자하시면서 반드시 들게 돼 있다는 거죠. 저도 현재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투자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도 이런 생각이 계속적으로 한 번씩 이따금씩 드는 것이 사실이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조금 이게 건방져 보일 수 있는 얘기겠지만 돈이 항상 부족하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물건은 보입니다. 저거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은데 물론 제 생각이죠. 모든 것이 100% 오른다 이것이 맞지 않다. 무슨 맞다. 무슨 100% 이것은 오른다 이것이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저것은 내가 지금까지 내가 공부한 거 토대로 쭉 봤을 때 조금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 저평가되어 있는 물건, 저평가되어 있는 아파트 단지 같은데 항상 여러분들 문제가 무엇이겠습니까? 항상 투자할 물건은 많은데 돈이 없는 것이 항상 문제겠죠. 투자자들 여러분들 투자할 물건이 없는 것이 아니고 투자금이 없는 것이다. 투자자분들 또 고수분들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조금 더 좋은 물건, 조금 더 로얄 물건, 로얄층에 로얄동에 조금 더 대장 아파트, 대장 좋은 물건 거기에 누구나 다 투자를 하고 싶은데 항상 문제는 돈, 투자 종잣돈이 부족하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문제겠죠. 매년 저도 이제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매년 이제 아파트 기존에 제가 투자해왔던 물건 혹시나 다행인 또 운이 좋아서 또 제가 다행히도 투자를 잘해가지고 2년 3년 뒤에 또 그만큼 전세 차익분이라든지 매매를 했을 때 그 매매 차익금 그리고 계속적으로 기존에 제가 계속적으로 월세 투자하고 있는 그쪽에 월세 수익형 투자를 통해 가지고 거둬들이는 월세 수익금 또 지금 제가 예전에 직장인이었지만 현재 또 매장 운영하면서 혹시라도 제가 조금 더 수익이 난다면 거기에 계속적으로 적금을 들든지 해서 투자 종잣돈을 계속적으로 모아서 지금
그때 나중에 1년 뒤, 2년 뒤에 내가 정말 투자하고 싶은 매물이 나온다면 거기에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종잣돈을 계속적으로 현재도 모으고 있다. 이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1년, 2년, 3년, 5년, 10년 동안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밑바탕이 되는 투자 종잣돈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죠. 오랫동안 투자자의 길로 살아갈 수 없고 바로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절제 삶이 투자자의 길로 들어선다면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런 순간 또 이런 생각 또 이런 상황이 반드시 맞닥뜨려질 것이며 절제 삶이 반드시 평생 동안 필요를 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을 또 다시금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요. 흐름. 여러분들 이런 상승장 또 뭐 하락장 이런 뭐 흐름이 있을 건데 상당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여기에 과연 적응해서 투자자 올바른 또 현명한 투자를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점이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전에 제가 10년 전에 투자했을 때는 그때 주로 활동했던 것은 거의 뭐 대다수가 저는 혼자 뭐 공부를 한다든지 뭐 책을 본다든지 강의를 들어가가지고 뭐 정리를 해서 왔다든지 이것이 대부분이었고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투자 카페, 동호회 또는 뭐 이거에서 뭐 계속적으로 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밴드, 네이버 밴드 있죠. 그것을 통해 가지고 현재까지 가장 최고는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만 오픈 채팅방이라고 하죠. 카톡. 여기에 엄청나게 어마무시한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이 지금 현재 시각에도 막 시시각각 막 올라오고 있죠. 여러분들 가지고 계시는 스마트폰에 아마 다들 투자 쪽으로 관심 많으신 분들 아마 몇 개씩 그 오픈 채팅방 가지고 계시죠. 투자 쪽으로. 그런데 거기에 보면 엄청나게 많은 정보들 계속적으로 보다 보면 하루 이틀만 보지 않으면 막 몇백 개 글이 막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을 과연 내가 계속적으로 보면서 와 이거 정말 적백한 되는 거 맞아? 저 사람이 저기 지금 투자했다고 투자기를 올리는데 과연 저기 진짜 맞는 것인가? 내가 지금 추격 매수해도 되는 것이 맞는가? 의문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가장 정말 우리가 이런 정보들이 정말 난무하는 세상에서 진짜 정보, 진짜 옥삭 같은 매물. 와 내가 거기를 투자를 할 수 있는 또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내 스스로 쌓여져 있는가? 또 내 내공이 거기에 맞게끔 내가 다 되어 있는 것인가가 지금 내 스스로 지금 현재 제가 영상을 찍고 있는 와중에서도 저는 이제 오픈 채팅방에 사실은 거의 없는데요. 예전에 있었는데 사실은 탈퇴를 한 상황입니다. 너무 많이 이게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읽으려 하니까 내가 거기에 너무 막 몰두되더라는 거죠. 내가 거기 휘둘리는 것 같고 내가 거기에 무조건 내가 저기 하지 않으면 뭔가 내가 뒤떨어지는 것 같고 거기에 중심적으로 가다 보니까 내가 여기에 있으면 아무 일도 지금 집중하지 못하겠구나. 우리 주식 하시는 분들 막 차트 보듯이 거기에 계속적으로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 뭔가 막 매수하는 타이밍 놓칠 것 같으니까 저도 여기 오픈 채팅방에 예전에 가입을 했었는데 언젠간 이걸 보다 보니까 내가 여기에 너무 몰두하고 내 스스로 공부하지 않게 되더라. 그래서 과감하게 탈퇴를 다 해버렸는데 물론 이렇게 생각하죠. 초보자분들은 저는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거기서 빨리 의존도를 점점 낮추지 않으면 정말 영원히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공부를 하지 않고 내 스스로 기준과 원칙을 내 내공을 쌓지 않고 그냥 거기 있는 정보 누가 거기에 투자했다더라 누가 저기 저평가더라 그거 그냥 카더라라는 통신에 그냥 내가 휘둘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기 우르르 가서 막 사면 나도 왠지 안 사면 저기 가서 사야 되는데 내가 지금 뭔가 지금 투자를 잘못하고 있는 거 아시는가 빨리 가가지고 막 추격 매수하면서 혹시라도 처음에 물론 저평가 들어갔던 사람들보다는 엄청나게 더 높은 지역도 가격을 높게 해서 또는 뭐 로얄층이었다면 저층 아니면 탑층 아니면 구축 점점 좋지 않은 매물로 내가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점점 빠르게 변한다. 적응 가능할까? 이런 고민에 반드시 빠지게 될 것이고 초보자분들은 분명히 도움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흐름을 파악하고 어떻게 부동산 투자 저렇게 하는구나. 초반에는 분명히 좋지만 시간이 나중에 어느 정도 지나고 내가 몇 채를 투자한 다음에는 반드시 그 의존성을 과감하게 딱 끊어내시고 내가 그 정도 내가 공부를 하고 투자를 했기 때문에 거기를 바탕으로 해서 내 스스로 공부를 하고 내 스스로 매물을 내 스스로 현장을 찾고 내 스스로 지역을 분석할 수 있는 그런 힘을 키우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저기에 내가 휘둘릴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여러분들도 반드시 이 순간이 오게 된다.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요. 네 번째는 과연 이 길이 맞는가? 남들과 비교하고 이렇게 되는 상황이 반드시 여러분들 맞닥뜨리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사실은 SNS라 그러죠. 페이스북이라든지 요즘에 인스타라든지 그런 거 많이 하시죠. 그런 계정 자체도 사실 저는 없는데 친구들, 지인들이 이렇게 한 번씩 보면 얘기 들어보면 해외여행 갔고 멋진 차를 사고 명품을 사가지고 이렇게 막 사진.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 SNS 공간이라는 것은 내가 계속적으로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좋은 순간, 가장 멋진 것만 찍어 올리기 때문에 타인이 봤을 때 저 사람은 항상 1년 360, 24시간이 저런 것들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는 것인가? 매번 여행을 가는 것인가? 이렇게 착각하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되게 좋네 하면서 또 커지는 건 무엇인가요? 내 삶과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나는 내 삶이 이렇게 시궁창인데 저 사람들은 저렇게 좋은데 멋진데 또 좋은 차 어디 멋진 레스토랑 이런 데만 가서만 먹고 살고 삶을 즐기네. 나는 그것이 무엇인가? 내 지금 뭔가 잘못 살고 있는가?
투자자의 길로 들어서면 여러분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반드시 절제 내 소비 지출을 통제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종잣돈을 만들 수밖에 없는데 이런 소비 지출이 통제되는 삶과 저들의 삶은 완전 180도 다르기 때문인 거죠. 또 와이프들 또 아이들한테 내가 지금 먹는 것도 제대로 못 해주고 와이프 뭐 이렇게 뭐 제대로 좋은 거 명품도 못 사주는 이런 내 상황에서 투자를 한다 해가지고 돈을 모으고 적금을 막 계속적으로 들면서 소비 지출 통제하는 이런 삶이 과연 맞는 것인가? 여러분들 반드시 이런 순간이 찾아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번이 아니고 수차례 저도 지금 이 투자를 하고 있는 현재까지도 계속적으로 한 번씩은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한 번쯤 심리적으로 압박도 올 것이고 좋은 옷, 좋은 집, 좋은 환경 이것이 내가 진짜 생각하는 것이 맞는 방향인가 아니면 남들이 저 길이 맞다 해가지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짬뽕 돼가지고 나의 고집과 아집으로 그냥 재창조된 것이 아닌가? 그냥 우리가 남들이 저게 맞다 그러면 저것이 맞는가 해서 따라가듯이 이것이 진짜 맞는 것인가? 이 길이 진짜 내 길이 맞는 것인가? 정말 이렇게 막 아끼고 막 이렇게 막 절제하는 삶이 진짜 맞는 것인가? 여러분들 반드시 이런 순간이 오게 되는데 이 순간을 여러분들 반드시 이겨내시라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런 참 절제될 수 있는 이런 삶을 이런 순간을 여러분들 버텨내지 못하고 다시 돌아간다면 여러분들 절대로 투자자의 길로 장기적으로 롱런할 수 없다. 이것이 바탕이 계속적으로 평생 동안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 투자자의 길로 성공할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명백하게 제가 지금까지 살아온 바에 의해서 말씀드리면 그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요. 참 정말 현실적인 얘기입니다. 최근에 제가 2020년에 느낀 것인데 세금 있죠, 여러분들. 세금. 투자를 하게 되면 이게 딱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것이 세금인데 최근 들어서 2020년도 4주택자 이상부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취등록세가 예전에 1.1%에서 4.6%로 다시 회복이 됐죠. 원복이 됐다 그러죠. 투자의 함에 있어서 예전에 신중했더라면 신중의 10배, 100배까지 더욱더 보수적으로 생각하고 조금 더 생각을 더 하고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거기에 따라가지고 세금이 더 올라갔기 때문인 거죠. 한 채, 두 채 투자할 것이라면 여러분들 처음부터 투자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본다는 것이죠. 2020년대 4주택자 이상부터는 취등록세 상당히 많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따른 뭔가 출구 전략이 있느냐 또는 어떻게 뭐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2채를 가지고 있는데 3채, 4채 늘려가는 것이 맞느냐 이렇게 저에게 질문을 많이 해주시는데요. 저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한 채, 2채만 투자할 것이고 3채, 4채가 세금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계속적으로 다주택자 계속적으로 그런 투자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과연 그것이 내 자산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한 번쯤 스스로 질문을 한번 해보시고 평가를 스스로 선택을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거든요. 저는 웬만해서는 팔지 않고 오랫동안 보유하면서 가져갈 부동산에 투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이 제가 원칙이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다주택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올해부터 다주택자가 된 것이 아니고 예전 벌써 2012년, 13년도부터 이미 저는 4주택자 이상이었기 때문에 지금 투자를 하면 무조건 저는 4.6% 취득세 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미 제가 3채, 4채를 투자를 이미 했지만 정말 취등록세 4.6% 또 법무사 등기비까지 합치면 보통 5%가 넘어가는 수준이죠. 매매가에. 내가 지금 이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최소한 2년 뒤, 4년 뒤에 내가 이 취등록세 낸 것보다는 반드시 내가 이익이 날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지만 내가 이익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수적이고 조금 더 평가를 조금 더 철두철미하게 할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이제 또 반면에 안 좋은 게 있겠죠.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더 보수적이고 더 생각을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시간을 끌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벌써 제가 영상에서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벌써 4건, 5건의 부동산 급매를 많이 놓쳤다는 것이죠. 참 이거 물론 이제 내 물건이 아니었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더욱더 너무 생각이 많아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 판단 능력, 판단 시간도 조금 더 예전보다는 늦춰질 수밖에 없고 이미 모든 것을 다 파악하고 이미 들어오신 분들에게 제가 순위가 밀리면서 몇 건 이제 급매를 제가 놓치는 이런 상황이 몇 건 이미 발생되었죠. 그래서 물론 말씀드렸지만 내 물건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되겠죠.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5가지 사항 투자자의 길로 들었으면 여러분들 반드시 이런 순간 이런 또 마인드적인 측면 또 여러 가지 주변의 환경적인 상황에 반드시 여러분들 맞닥뜨리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현명하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한번 고민 한번 해보시고 이런 것이 나에게 과연 이런 상황이 오면 나는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이라든지 환경적인 이런 극복하는 능력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 번쯤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제가 이미 겪어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면 조금 도움되지 않을까 해서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영상 좀 길었는데요. 영상도 지금까지 또 끝까지 집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혹시라도 제 영상이 오늘 도움 되셨습니까? 혹시라도 영상 도움 되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그리고 댓글도 주시고요. 혹시라도 제 영상이 주변 분들께 널리 공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신다면 널리 공유해 주신다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도전 영상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닥코TV의 닥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